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시행하였던 고2 생명과학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코알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유칼립투스의 잎은 소화하기 힘든 섬유질과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초식 동물이 잘 먹지 않는다. 하지만 코알라 내엔 다른 동물보다 더 긴 맹장과 소화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을 먹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적응하고 진화하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걸 찾으라고 했고, 올챙이가 자라면 개구리가 된다. 이건 뭐예요? 발생과 생장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 이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해당돼요? 항상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새끼 거위들은 부모 거위를 닮는다. 이거는 결국 닮는다라는 게 뭐예요? 유전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생식과 유전에 해당한다. 라고 갈 수가 있고요. 생물의 줄기는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거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굴광성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다. 왜?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운반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박테리오파즈의 증식 과정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기억은 DNA와 단백질 중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가 DNA에 해당되죠. 바깥 부분이 뭐예요? 얘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기억은 DNA에 해당하는 게 맞는 것이고 박테리오파즈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는 뭐에 해당돼요? 바이러스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박테리오파즈와 세균은 모두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그쵸? 핵산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소화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오줌으로 바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배설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남은 하나가 호흡계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에는 물의 이동이 포함되냐라고 물어봤고요. 호흡계를 통해서 누가 나갈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결국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물의 이동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간은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해당을 하죠. 다 해서 배설계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냐? 결국 배설계나 호흡계나 소화계나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세포호흡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스럽게 우리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사례와 탐구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가하나는 귀납적과 연합적 탐구 방법을 나타냈고요. 기억과 뒤에는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이래요. 그러면 관찰을 하고 문제인식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해요?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를 해요? 탐구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뭐에 해당돼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가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죠. 귀납적 탐구 방법의 특징은 뭐예요? 관찰한다가 특징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자국을 그리고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고 슐라이든 같은 경우에도 식물을 관찰하고 슈방 같은 경우도 수많은 동물을 관찰을 하면서 결국 세포가 기본 단위이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 라고 가셔야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A는 나의 기억 과정에 해당하냐? 가설 설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관찰하는 과정에 해당한 것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조 실험은 니은에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남자 A와 B의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이다. 기억과 뒤에는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허리둘레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복혈당 자체가 어때요? 매우 높게 나타나니까 이게 당뇨병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는 고지혈증에 해당을 한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뇨병에 해당하는 것이고 니은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쵸?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뇌혈관계 쪽에도 이제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와 B에게서 모두 대사성 질환이 나타난다. 그쵸? 물질 대사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므로
당뇨병과 고지혈증 모두 다 대사성 질환이 나타난다. 맞는 선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MBL 장치를 이용해 효모 발효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A 같은 경우에 증류수를 넣고 효모액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여기 밑에 보면 다 15ml 넣었으니까 15만큼 넣어야겠죠? 여긴 10% 포도당이고 얘는 10%의 설탕이니까 얘 또한 20ml를 넣어줘야지 동일한 실험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체 기억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니까 결국 뭐예요? 단당류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설탕이니까 여기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당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훨씬 더 편해요? 포도당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빠르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설탕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A와 B는 모두 15가 되냐? 아니요. A는 15가 되는데 B 같은 경우에 몇이라고 해야 돼요? 20만큼이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용액의 종류, 여기에서 이제 이 종류를 말하죠. 이거는 종속변이냐? 종속변이라는 건 결과치에 해당을 하니까 얘가 종속변인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인 통제를 한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독립변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가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와 B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서 심장과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나는 디귿에 역치이상의 자극을 주었고 디귿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대요. 시간에 따라서 방광의 수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A와 B에는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나타나져 있다 라고 줍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방광 같은 경우에 수축력이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주고 나니까 훅 하고 떨어졌죠. 그럼 얘가 뚫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방광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교감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부교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감이니까 여기는 척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연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짧고 길다, 여기는 길고 짧다라고 이제 바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연수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냐? 이 연수에다가 이제 자극을 준 거는 부교감 신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심장박동 자체는 느려진다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뉴런의 길이는 디귿이 리을보다 긴 게 아니라 짧다라고 가져야 되니까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능에 사람에서 일어난 물질에서 1과 2를 나타내었고요. 나는 1과 2에서 기억년 디글리을의 한 분자당 에너지량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억년 디글리을은 포도당, 이산화탄소, ATP, ADP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분자당 에너지량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한 분자당 에너지량 자체가 기억이 니은보다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동화작용이 나타난다라는 뜻이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화작용이 더 크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각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건 ADP에서 ATP로 이제 합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이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바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은 이화작용이냐라고 했고 1은 이화작용에 해당하냐 이렇게 간 이유는 사람한테서 일어난다는 말동은 그래요. 사람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다 라고 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은 이화작용이 아니라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겠고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되냐? 결국 모두 다 물질 대사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은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냐? 가지돌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니은은 신경세포체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가 마리집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신경세포체가 아니라
가지돌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시는 거고요. 니은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냐? 신경세포체, 미토콘드리아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건 맞는 선지. 디귿은 마리집이죠. 마리집 같은 경우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슈반세포를 구성하는 거는 지질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런체 역할을 한다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바로 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골격근과 눈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골격근이니까 채성신경에 해당을 하는 거죠. 얘는 채성신경.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 축소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에 해당돼요? 부교감신경에 해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채성신경이니까 여기는 뭐 대뇌나 척수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공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중간뇌 쪽과 연결되었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는 아세틸콜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은 A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B에 존재함으로 틀린 말.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내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시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위치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D2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대요. 하고 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D1, D3, D4인데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이래요. 그럼 플러스 30이 되는 거는 얘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막전이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이 2초래요. 그럼 남은 시간이 1초고 2초고 얘는 3초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1초 동안 2cm를 이동했으니까 A의 속도는 2cm/ms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여기 D3까지 가는데 2초니까 여기에서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에 해당한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 D3에서 D4까지가 1초 차이에 해당하니까 얘도 B도 2cm/ms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는 서로 같냐? 네, 서로 동일하고요. D2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3초일 때 D3 지점에서 나트륨 농도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3초가 되는 4초가 되는 5초가 되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트륨의 농도는 무조건 어디가 높아요? 세포 밖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 D4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대요. 6초일 때 D2 지점. 여러분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얘가 나오면 전달 방향을 표시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D4 지점에 아무리 자극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D2까지 갈 수가 없죠. 왜요? 전달하는 방향성 자체는 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표는 정상인과 가나다의 티록신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를 비교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각각 A, B, C 중 한 곳에서만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A, B, C는 시상하부, 뇌하수 전염, 갑상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기억과 니은이 TRH와 TSH 중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A, B, C가 이렇게 딱 됐을 때 확인을 해보면 모두 다 높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높다라는 건 원래는 티록신의 농도가 높으면 TRH나 TSH가 원래 정상치로 가면은 감소하고 감소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 일단 첫 번째,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한 군데만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 낮아진 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TRH는 이제 조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상하부는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 뇌하수체 전엽에서 문제가 생겨서 TSH의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티록신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 TRH하고 TSH하고 둘 다 정상적이니까 이제 그만 나와 라고 하고 있는데 티록신 혼자서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야? 그쵸, 갑상샘이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시상하부이나 뇌하수체 전엽이다. 기억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기억이나 니은이나 티록신이나 모두 다 어디를 타고 이동해요? 혈액을 타고 이동해요. 뭐니까?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 니은은 TSH다. TRH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소형 바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표현 시점 T1과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이제 니은의 길이가 0.6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0.6이니까 1.2죠. 그럼 2.8에서 1.2 빼니까 A대의 길이는 몇인 거예요? 네, 여기는 1.6인 거예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의 길이가 0.3이래요. 여기가 0.3이고 0.3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0.6만큼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2.2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기억의 그리도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여기는 x-0.6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T1 시점일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곧 뭘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A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A대의 길이는 절대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1.6이 되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게 관찰이 되는 거는 우리가 I대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I대, 여기 2분의 I대, 여기는 H대에 해당하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액틴만 있습니다. 그럼 밝게 관찰되는 건 누구예요? 니은이 당연히 더 밝게 관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밝게 관찰되는 건 맞는 선지. 그 다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가 T2일 때가 크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X 플러스 1.2가 되죠. T1 시점일 때는. 근데 T2 같은 경우에는 더하니까 그냥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여기는 기억이 H대예요. 그쵸?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I 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전체 길이가 2알파만큼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합시다. 여기는 H 때는 마이너스 2알파만큼 2분의 I 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알파씩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4알파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라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림은 신경에 의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 경로를 나타냈다. A, B, C는 신경이다 라고 하였고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구심성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B는 대뇌에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연합 뉴런을 의미하는 거죠. C 같은 경우에는 원심성 뉴런에 해당을 한다. 결국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구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B는 뇌, 다시 말해서 연합 뉴런이고 이건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백색질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회색질에 있다라고 해야죠. 척수 같은 경우에는 안쪽 같은 경우가 회색질이고 바깥쪽이 우리가 백색질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선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는 시냅스에서의 흥분전도 경로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연긴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B에서 A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 그러면 A는 가지돌기 쪽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축삭돌기 쪽에 해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냅스 소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 A 같은 경우에는 뭐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 X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시냅스 이전 뉴런과 여기가 이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후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과 니은은 물질 X를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처리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시냅스 이후 뉴런에 해당한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A는 신경전달 물질은 나트륨의 막 투과도를 감소시킨다. 그쵸? 나트륨 자체가 이제 이동하는 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투과도 자체가 감소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A잖아요. 이거 신경전달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 자체는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투과도를 증가시킨다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인 거고, 물질 X를 처리하면 그때가 막 투과도가 감소한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트륨 자체가 이제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물질 X를 처리했을 때 막전이 변화가 결국 누구에 해당하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학생 ABC의 원격 수업 발표 내용이다 라고 하였고요. 스마트폰 등에 이용되는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기술에 생명과학 기술은 활용돼야죠. 안 되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6.25 전사자 유해를 가족폼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생명과학 기술을 그래서 활용한 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생명과학은 인공지능 분야와 연결이 되고 심리학과도 연결이 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사실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학의 특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B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는 정상인 P에서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과 기억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나의 A와 B는 주변 온도가 T1과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네요. 여러분 온도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는 증가해요? 열 발산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낸 열 에너지 양은 증가죠. 근데 열 발생량 자체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T1에서 T2로 될 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에 해당하냐? 열 발생량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피부 혈관인데 피부 근처에 이제 혈관을 보시게 되면 여기 훨씬 더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외의 온도 자체가 어떠냐? 높을 때 해당하는 거고 A는 온도가 낮을 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열 발산량에 해당하는 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는 B처럼 돼야죠. 그래서 틀린 선지.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그쵸? 시상하부에서 결국은 명령을 내려서 교감을 내보낼지 부교감을 내보낼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결정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온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여서 다음 것은 이렇게 피부혈관 자체를 이렇게 수축도 하는 것이고 열 에너지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표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A, B, C의 특징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성되는 거는 간뇌에 해당하는 거죠. 또는 사이뇌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 소화운동과 호흡운동의 조절 중추이다. 이건 연수에 해당하죠. 이것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숨골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C는 자동적으로 이제 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 이야기를 할 때 평형운동의 중추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 A는 간뇌이다. 간뇌 맞죠? 그 다음 B는 뇌줄기다. 뇌줄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중간뇌, 그죠? 뇌교, 그 다음 연수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숨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다리뇌라고 불러요. 그래서 뇌줄기에 속하는 것 또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는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력 유지 모두 다 맞는 선지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그림가는 사람의 소화기를 나타내었다. 나는 정상인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후 시간에 따른 포도당 농도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뭐에 해당해요? 간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은요? 이자에 해당을 해서 가가 소화계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글루카곤은 기억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냐. 그쵸? 글루카곤이나 인슐린 같은 경우가 표적기관 자체가 어디에 해당해요? 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글루카곤이 이제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글리코젠의 합성을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인슐린이 하는 거죠. 글루카곤은 뭐를 해요?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이거 뭐라고도 하냐면 글라이코젠이라고도 해요. 글라이코젠. 이걸 분해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슐린은 니은의 베타세포에서 방출된다. 네, 맞죠. 이자에 알파세포가 있고 이제 베타세포가 있어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베타세포가 인슐린이 나오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혈당량과 비례하는 관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는 누가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글루카곤은 상대적으로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글루카곤이 많이 나올수록 혈당량 자체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니은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20번 그린간은 정상인의 콩팥 구조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고요. 혈액이 이제 일단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콩팥 동맥에 해당을 합니다. 콩팥 동맥.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나가는 거니까 콩팥
정맥에 해당한다라고 가는 거고, 이때 오줌을 통해서 일부가 이제 나가요. 누가 나가냐면 요소의 양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오줌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콩팥 정맥에서가 콩팥 동맥보다 요소의 양이 감소합니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을 이제 줍니다. 물을 섭취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네요. 물을 먹고 나면은 오줌을 생성하는 양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오줌 삼탑은 상대적으로 결국 물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부피당 요소의 양은 혈액 B에서가 혈액 A에서보다 당연히 많죠. 그 다음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냐?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나오는 양이 많으니까 ADH 양이 많을 필요가 없죠. ADH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올수록 수분 제곱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잘못 말한 게 하나 있네요. 단위부피당 요소량은 혈액 B에서가 혈액 A에서보다 많은 게 아니라 이거 적다라고 해놓고 많다라고 했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혈중 삼투압이 나올 거예요. 그죠? 혈중 삼투압.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원인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치가 아니야. 얘가 원인일 때예요. 그럼 이게 되면 혈중 삼투압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결국 내 몸 안에 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많아지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ADH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ADH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가? 물의 제흡수 자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물의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오줌의 삼투압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대신에 누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냐면 오줌의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보셨을 때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